예, 반갑습니다. 손우정이고요. 저기 뭐 직책이 희망행정 네트워크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로 관계는 없는 텐데 자문위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특별히 작년 초까지 제가 그 연구소에서 좀 일을 하다가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마무리 때문에 지금 특별한 직책이 없어요. 근데 대학원 어디 수료금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여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꾸 이게 단체 뭐 하는 데냐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정보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100% 당원을 대의원을 추첨해서 당대회를 하는 그 부분을 참 기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좀 사실 크게 피해는 없는데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추천민주를 상당히 밀고 계시기 때문에 녹색당이 실패하는 즉시 이승훈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크나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색당이 성공을 해서 이게 잘 돼야 이승훈 선생님이 여러 군데 강연도 다니시고 프로그램도 다니실 텐데 잘못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책 2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은 뭐 사실 여기가 이제 추천민주주의라는 책인데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책입니다. 대중적으로 추천민주주의를 의회 권력을 대체하는 이유에 썼는데 제가 처음 추천민주주의를 고민했고 이러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아이디어고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의문과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있고요. 또 이주명 선생님 박사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신 책입니다. 추천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추천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잘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은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추천민주주의 설명은 안 할 텐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 대중적인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이 책은 제가 관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팔려도 저에게 부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공역을 했기 때문에 몇백 원이라도 오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 8,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녹색당 당원이라면 반드시 구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책에서는 이제 대의체를 왜 추천민주주의를 대체해야 된다. 그게 왜 민주적이고 올바른가에 대해서 쓴 것이라면 오늘 토론은 하나의 정당에서 소규모 결사체에서 추천민주주의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미엘스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독일 3인당이 가장 전성기를 구사할 때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 왜 이 당이 당원들을 배신하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필체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당사회학이라는 책으로 이제 몇 년 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표로 그려놨지만 조직의 생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이 과주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 과주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철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폈지만 뚜렷한 실제에서 그렇지 않은 특히 정치 조직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엘스는 가장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주의 노동조합, 사회주의 정당과 혁명적 노동조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과주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주제의 철칙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복수의 어떤 권력 집단을 통해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조직 내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진보정당 내에 갖고 있던 이 정파 간의 갈등이 별로 내부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됐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대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니네처럼 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게 규모가 커져 있어서 투표나 이런 식으로 단순히 선호를 표출하는 식의 밖에 이제 구현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단순히 즉각적인 선언만이 모아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건 뭐 미국이나 이렇게 주민투표나 이렇게 잘 된 나라도 상당히 좀 이상한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뭐 박정희도 유신헌법이나 이런 걸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던 것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서로 토론할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가 없다면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추천민주주의냐? 이승훈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추천민주주의냐고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왜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지 그 한계에는 바로 규모의 문제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결정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선거를 하지 않고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의견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론조사는 뭐냐면 작을 때는 500명, 많을 때 2,000명 정도의 샘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모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5천만 명의 의사를 추천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추첨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국민들이 규모가 얼마이든 간에 소규모로 심의가 가능한, 토론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표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죠. 사실. 아테네에서 했지만 지금 우리도 충분히 매일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뽑아진 우리가 그 여론조사 이론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명의 샘플이 가장 뭐 대표성이 있냐면 최소 500개 정도를 보통 이렇게 잡는데요.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문제는 그러면 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선거라는 것은 뭐 이승원 선생님 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뭐 하나라도 뛰어난 사람, 뭔가 독특한 사람을 뽑는 게 선거입니다.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공부를 잘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집단과 특별한 사람을 모아놓은 집단 중에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권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서 갈리는 문제죠. 누가 결단할 것인가 어떤 갈등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의견에 손에 들 것인가 그래서 추천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 뭔가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엘리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슈페터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뭐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정말 똑똑하냐 뭐 논문들을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100% 추첨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뽑은 사람들은 전체 모집단을 축소한 축소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나 10%로 추첨을 한다는 것은 이 대의 공간이 전체 모집단을 축소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 민주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50%나 10%의 할당인 경우에 제대로 구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추첨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 소수자에게 10% 할당하는 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죠. 그건 우리가 적극적 조치라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할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100% 추첨을 해야 전체 모집단의 축소판이 되는 거고 모집단이 축소판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서 토론이 가능한 정도 축소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뭐 특별히 그 토론문에는 간단하게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 민주의 특징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교체된다. 그리고 선출될 확률이 동일하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정치라는 것이 특별한 집단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추첨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에 뭐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본 게 아니고 TV 토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론조사를 응용한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민 배심원들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본 게 국가보안법 관련 뭐 토론회였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60%, 찬성하는 사람이 40%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방청객을 그 비율대로 구성을 하고 패널들이 나서 토론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율이 역전이 됐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국회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국회의 권한은 결정하는 것이 국민을 반영하는 건데 왜 의회가 국민들과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 대부분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진보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 정치부에서는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헌신적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 주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필요성 인정하지만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 민주주의를 어쨌든 그 녹색당이 이번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뭔가 결정하는 게 맞느냐에 있어서 커다란 그 패러다임의 교체에 아주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녹색당이 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약간의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물론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정리했기 때문에 디테일하진 않지만, 첫 번째로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도 결과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과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데, 마치 추천 민주주의든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결과가 당연히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항상 좋은 의견은 복수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의견도 자정 좋다고 주장하고 이 의견도 주장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는 사후적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민주주의가 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조건 최선일 것이다 라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인데, 우리가 일정한 경향에서 리더십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서는 리더십 없는 운동을 많이 표방하고요.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없는 운동을 많이 주도를 했죠. 근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촛불 시위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 실패라는 건 뭐냐면 운동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성정당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촛불 시위의 모든 그 잠재적 가능성과 힘이 기성정당들이에게 투표하는 형태로 왜곡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리더십 없는 운동은 문제의 확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인가를 물어낸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어떤 권위주의적 리더십, 어떤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며 따라가야 되는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리더십, 순환되는 리더십을 고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민주를 도입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추천민주주의를 통한 추천대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지 뽑아놓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십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김은희 선배도 여기 토론문에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정당 같은 경우에 중앙이랑 그 대의원이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중앙위원이 약간 소규모로 일상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대의원은 1년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정도 크게 당원들이 모이는데, 중앙위원 정도는 선거로 뽑아라,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하지만 대의원은 추첨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이중구조로 가져가자라는 주장을 예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도 선거로 뽑게 되면 중앙이랑 질적인 차이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분리하자라는 거고,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칼렌바와 필립스의 주장도 하원은 추첨을 뽑고 상원은 선거를 뽑는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참여 문제인데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참여 안 하면 말짱빵이죠. 그래서 녹색당이 특히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는 게 그런데, 사실 추천민주주의의 이론적인 문제를 보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사실 추천민주주의에서는 의사표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는 그 집단 전체 중에 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100명을 뽑으면 30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 당원, 여기 지금 5,000명 정도 되잖아요. 5,000명 중에 30%는 공적 의사결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자체가 내부적 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추첨으로 당첨이 됐는데 내가 대의원직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한 경우가 있고, 하겠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추첨이 됐는데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니네들이 말하는 건 기우일 뿐이다.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받는 연봉이 1년에 1억 2천 3천이고 차가 나오고 보장할 수 있고 온갖 수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로또를 끊으면서 꿈꾸는 행운이고, 내가 도박장 가가지고 한탕을 노리면서 했던 이 행운이 나한테 온 건데 이걸 누가 거부하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접어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녹색당에서 연봉 1억 3천을 줄 수 없고 차나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헌신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차비라도 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차비라도 밥을 사줄 수도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참석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 당의 의사결정에 당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당원과 그냥 나는 돈 10,000원에 후원하겠다는 당원을 분리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냥 심정적 후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다른 진보정당도 초기에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심정 후원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활동해주시면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조금만 칠해주면 야 다음 가입 해줘, 한 달에 10,000원 커피값 아껴가지고 해주면 되잖아 이러면서 가입시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추첨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당원의 구조를 후원당원과 실제로 진선당원을 구분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당첨이 됐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이 칼렌바와 프레스 같은 경우는 예를 어떻게 되냐면 한 직장에서 전체 회의할 때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오면은 전체 그 직원 중에 한 5%도 참여 안 할 거다. 그런데 직원들 자리 배치하겠다라는 회의를 하면 거의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당이 어떤 대의원 대회 때 하는데 대의원 대회 때 하는 게 우리 혹시 진보정당 당대회 같은 거 하신 거 동영상이나 이런 거 지켜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역이에요. 순서를 정하는 것만 3-4시간이 걸려요. 그건 보통 사람의 그 운동권적 열의와 결의가 없으면 그 자리를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녹색당이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럼 저는 보통 추천대회원들을 안 올 거라고. 한 번 참여했다가 기가 질려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추천도 안 하고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특히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참여예산제나 포르투 알레그레 같은 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 노하우는 녹색당이 가장 많이 저는 있다고 봐요. 회의 진행의 노하우, 그러니까 운동권적이지 않고 관료적이지 않은 회의 진행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사례가 예전에 제가 이 추천민주주의 관련해서 좀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토론자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시민단체의 분이 오셔가지고 토론하신 내용이 우리가 얼마 전부터 운영위원들을 추첨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명을 참여시키는데 이거 안 좋더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또 뭘 하시는데 1, 2회 설명을 해도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논의가 흡족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이 일반 회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그때까지 회의했다는 게 문제이지 그분이 그걸 모른다는 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녹색당이 앞으로 당대나 대의원대를 할 때 다른 정당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라면 저는 이거 성공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효용성도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의제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도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야겠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이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했다고 보다는 좀 더 이런 의제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라는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이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녹색당 요 실험이 자칫 좀 잘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삐끗하고 이렇게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뽑아서 하려고 했더니 모여보니까 30명 정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언론사가 취재하러 왔다가 개체가 7시에 한다고 했는데 8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초반 이런 엄청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초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우여곡절과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자주 쓸 때 얼마 전에 김혜환 사무처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될 거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센세이션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정당이고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시민운동을 하다가 제도 정치에 성공한 거는 민주노동당 사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성공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5,000명의 당원이면 5,000명이 조금 더 초반에는 조금 더 당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서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녹색당도 살리는 일이고 이지훈 살리는 일이고 우리 책이라도 조금 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 추천민주주의라는 책을 필적수로 녹색당원이라면 녹색당 선언이라는 책과
한쪽에는 그 추천민주주의란 책을 2권을 꼭 반드시 소유해야 병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관행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성공하는 실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힘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하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말씀.